대법원 판결로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던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수도검침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며 먼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민사소송 결과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로. 한국전쟁 당시 불타 없어지면서 국보에서 해제됐는데 최근 밀양 영남로의 국보 재승격이 예고되면서 촉성로 또한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75억 원 감액해 편성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민생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청에서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주와 남해 산청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별천지 하동 배움 힐링 축제가 열립니다. 함양에서는 7회째를 맞이하는 함양 군수배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개최됩니다. 시군별 2주의 핫 이슈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가게들이 물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검침원인데요.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의 한 전통시장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 주인이 쌓여있는 물건을 옆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겨우 작은 공간이 생기고 또 다른 여성이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 쪼그려 앉습니다. 파란색 뚜껑을 열고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는 수도 검침원입니다. 쪼그리고 꺼내고 엎드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저희 작업복은 상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기어 들어가고 나오고 뭐 쇠판에 찔리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다 누더기가 되고. 이렇게 진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검침 업무를 하고 있는 17명의 검침원은 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위탁 신분입니다. 비정규직 신분이라 4대 보험 가입도 안 돼 몇 년 전엔 일을 하다 개에 물린 검침원이 산재 처리를 못 받기도 했습니다. 6여 년 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진주시에선 수도검침원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은 2020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도검침원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자 이들을 정규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되풀이할 뿐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자들의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진주시는 일단 수도검침 퇴직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지급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진주시에선 이 수도검침원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어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 지침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경주와 포항, 당진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수도검침원을 공무직 등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수도검침원들은 이 같은 사례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시청 앞에서 가두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수도검침원 사이 퇴직금 지급 소송 1심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박 도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박 지사는 양당 원내대표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쟁점이 다 해소된 상태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2월 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나 이 정치가 사실 돌발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오늘 두 분 원내대표를 만난 결과를 보면 희망적인 정기국회 통과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남해군이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둘 다 감액 편성했지만 민생 분야 예산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증감과 주요 사업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20일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군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 예산안은 약 6,0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75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외 경기 위축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남해군은 지출 예산을 조정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민생 분야 예산 유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과 함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외계층과 서민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 분야입니다. 각각 1,300여 원이 편성됐으며 비중으로 보면 45%가 넘습니다. 이 밖에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9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429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군은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도 추진할 예정. 또 위생복지 차원에서 어르신 임의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고 농업인 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 처리장 도정자동화 시설과 항만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허리띠 줄이기도 병행됩니다. 남해군이 내년도 본 예산안과 함께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제1회 추경에 비해 1.36% 줄었습니다. 약 6,159억 원 규모로 역시 지방교부세 340억 원이 감소하면서 감액 편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남해군은 우선 긴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고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예산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재정 위기를 위해 대비하여 정립해왔던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이행, 행정 내부의 비용 절감을 통해 올해 추경안의 경우 오는 23일, 내년도 본 예산안의 경우 다음 달 19일에 안건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 전국적으로 예산 감축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당분간 조여맨 허리띠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고려시대 제8대 왕인 현종을 추모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고려 현종대왕제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사천시 정동면 주민자치회는 고려 현종광장에서 7번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종의 넋을 기리는 제례 봉행을 시작으로 고려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고려 현종은 유년 시절 사천으로 유배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정동면에 있는 배방사에 머물렀습니다. 진주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전에서 하모수가 선정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9월부터 757편의 브랜드명을 접수해 이 가운데 하모수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에게는 각각 시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진주시는 당선작 하모수의 물 로고 디자인과 캐릭터를 개발해 특허청에 상표와 업무 표작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진주성 촉성로는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불타 없어지면서 국보에서 해제됐는데요.
최근 밀양 영남로의 국보 재승격이 예고되면서 촉성로 또한 국보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밀양 영남로, 평양 부병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로. 고려 고종 때 창건된 이후 군사지휘본부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현재는 진주의 상징물이자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도 오늘 너무 가을 날씨고 또 주변 분들도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 또 올라보니까 또 역시 촉성로는 1년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딴 곳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좀 손닿을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훼손됐던 촉성로는 시민 모금 운동과 국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지난 1960년 중건돼 내려져 오는 중입니다. 촉성로가 소실되면서 그 원형과 함께 잃어버린 것이 바로 국보로서의 지위입니다. 그나마 지난 2020년 기존 경남도 문화재 자료에서 유형 문화재로 승격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밀양 영남로에 국보 재지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영남로의 경우 당초 국보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됐었고 1844년 중건, 1962년 보물 지정을 거친 문화재입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향토사학계에선 촉성로 또한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게라 진짜. 여 영남 포정사도 400년 된 건조물이 지방 문화재는 전국에 진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촉성로 국보 지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이 복원 후에도 국보 지위를 유지하자 촉성로 국보 지정이 추진된 바 있는데 당시 문화재청은 촉성로가 원형이 아닌 재현된 모습이기에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부결했었습니다. 진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에 앞서 지금의 촉성로가 재현된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당장의 지정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밀양 영남로의 국보 지정 예고로 지역 향토사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촉성로 국보 지정 추진론. 그 첫 단추를 깨기 위해선 지정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2024년도 당초 예산안 6,505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 6,180억 원보다 5.26%, 325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1,156억 원, 환경 665억 원 등의 순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 4개 4U 조성사업 16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12억 원,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 2단계 사업 3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안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주와 남해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주말 사고 소식 강진성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도로를 달립니다. 뒤로는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길을 가던 자동차들은 비상등을 켠 채 멈췄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20분쯤 산청군 신안면 국도 3호선 토영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입니다. 진주에서 산청 방면으로 향하던 승합차는 교량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모두 불탔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에 혼자 있던 50대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고 모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에는 진주시 금곡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도구를 비롯한 집 전체가 모두 소실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산청군 신안면 단독주택에서 전기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과 컨테이너가 불에 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남해군 상주면 주택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일부가 불에 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경남은 구름이 많지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난방 수요가 높아지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 지역 투자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2023 진주 미래투자기업 땡큐데이 행사가 20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와 LH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아미코젠과 ANH 스트럭처, 우현 선박기술 등 17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3년간 3,300억 원, 1,100명 고용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준 엔지니어링과 JD 등 2개 기업이 약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경남 항공국가산단 부지 분양 신청서를 LH 경남 지역 본부에 제출하는 입주 신청식도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교방문화연구회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진주 관기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진주성내 중령에서 궁으로 간 최순위를 저술한 양지선 교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자 진주문화원 차인회장도 강연자로 나서 차 문화를 통한 교방문화의 다채로움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11월 넷째 주 서부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이번 주 사천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와 함께 본격적인 공공비축미 수매가 시작되는데요. 월요일 용현면을 시작으로 산안면, 정동면과 곤양면, 서포면, 남양동, 곤면면 순으로 미곡 종합처리장이나 마을창고 등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수요일엔 인문화 콘서트 시담시담이 사천문화원에서, 토요일엔 사천 전국 실버가요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식입니다. 화요일엔 진해에서 남해군과 남해함의 자매결혼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오는 금요일 남해 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가 개회식과 함께 시작돼 사흘간의 열띤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 실내체육관에서는 목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별천지 하동의 배우맨 힐링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금요일에는 청소년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평사리에서는 별을 수확하고 난 후에 빈 들판에서 지프로 만든 공을 사용하는 논두렁 축구대회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함양에서는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가 목요일에, 7회째를 맞이하는 함양 군수배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토요일에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산청에서는 금요일부터 사흘간 산청 군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64개 팀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결승전과 시상식은 일요일 생초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목요일 생초면에서는 노은지구 샛들마을 사업 준공식이 열리고, 일요일 오후 4시 반에는 산청읍의 트리에 불이 켜지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내동면에 위치한 스포츠 가치센터의 개관식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에는 시립교향악단의 제102회 정기연주회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달 14일부터는 대안동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월간 진주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 월간 진주는 로데오에서 나를 외치다라는 슬로건으로 인디 페스티벌과 거리 노래방 등의 가요대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 최근 함양군이 산양삼 가공품을 비롯한 지역 특산품 수출을 위해 홍콩 시장을 공략했다고 하는데요. 손기욱 함양군 산삼항로화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함양군 시장 개척단이 홍콩을 방문했었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홍콩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5만 달러 정도 되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양상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나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홍콩 시장의 경우에 지금 전 세계의 인삼 또는 산삼의 80% 이상이 거래되고 있고요. 또 무역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B2B나 B2C 이런 방면에서 시장 접근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쉬운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벌 수 있고 홍콩을 교두보 삼아서 동남아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문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했던 바이어 상담 행사는 어땠습니까? 네,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중 첫날에 홍콩 시내 라이치코 킹스타워라는 곳에서 바이어 상담을 실시하였는데요. 네. 우리 군에서는 총 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상담회장은 연중 바이어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설회장인데요. 그날 20-30명 정도의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와 좀 북적이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생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도시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은 편이었고요. 산양산 건강식품에 대한 호응도도 무척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수출 협약과 물품 구매 의향 실적이 첫 방문치고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면하는 판촉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셨을까요? 이 산양삼 가공품의 경쟁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네, 판촉 행사는 이튿날 홍콩 완포아라는 주택 상가가 밀집한 쇼핑몰에서 했는데요. 교통과 상권이 꽤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홍콩 넘어가면서 산양삼 제품 40여 종, 약 3천만 원치를 컨테이너에 선적해 갔었는데 혹시 안 팔릴까 하는 우려도 좀 했었지만 다행히 현지인의 반응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제품들은 모두 팔고 왔고요. 네. 아마도 우리나라 산양삼에 대한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지에서도 산양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현지 판촉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홍콩 시장 개척이 끝은 아닐 텐데요. 앞으로의 군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산양삼을 주 상품으로 해서 첫 해외 시장 개척단을 꾸려봤는데요. 산양삼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생각외로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품 판매를 국내 비중을 많이 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외 쪽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수출 전략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정액하면서 앞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78%가 임야입니다. 산에 돈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산양삼을 특화하면서 농가들을 육성해 왔는데요. 해발 500m 이상 고지에서 전국 최초로 생산 이력제를 도입했고요. 함양군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삶 생산에 역량을 집중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양삼 산업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1차 산양삼 생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번 홍콩 시장 방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 산양삼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홍콩 시장 공략이 함양 특산품들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추위가 차츰 풀리며 한낮 기온이 17도를 웃돌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주말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사천 1도, 하동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8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